자, 이제 5월 9일 사실은 이제 5월 9일 그 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상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그런 그렇죠. 면도 있는데 5월 9일이 참 상징적인 날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가 끝나는 끝나는 날이죠. 끝나는 날입니다. 네. 지금도 이제 보면은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론 기사를 제가 이제 기사만 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호가도 낮춘 맞습니다. 매물들이 많다 이런 거. 사실입니다. 팩트고. 예. 그림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 서울 매물량이 네. 저 매물량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기 뒤에 부분이 막 갑자기 많이 올라가잖아요. 뒤에 부분이. 네, 그래서 대통령 얼굴을 제가 넣어놨잖아요. 보시면 저 때가 이제 발표하실 때입니다. 1월 23일 첫날 양도세 중과율을 X에 올리시는 날이에요. 네. 그 뒤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계속 날리시면서 쭉 올라왔네요. 네,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매물 폭탄 수준 급증했다. 5만 5천 건에서 7만 2천 건이에요. 네. 그러면 양도세 중과로 문재인 시즌2라고 떠들던 기자분들은 반성문 써야죠. 그렇죠? 그렇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동안 네. 투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구나. 그렇죠? 그냥 반증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한 이게 다주택자들 많았네. 지금 거래량이 한 3천 개 되는데요. 저 3천 개면 2년 3년치 물량이에요. 거래가 돼도 거래가 다 소진이 안 되는 물량인데 예.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5월 9일 5월 이거에 대해서 저 뒤에 장도 하나 보시겠어요? 뒤에 장, 강남이 예. 많이 더 늘었습니다. 강남은 더 늘었습니다. 강남이 오히려 더 강남 늘었다. 서초고 뒤에 장 송파인데요. 예. 와. 송파도 버티다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송파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제 흐름은 이해되셨죠. 투자한 분들이 많구나. 투자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 거주 비거주가 연결되죠. 그러면 저 양반들은 거주 비거주를 대통령이 얘기할 때마다 섬찟섬찟한 거예요. 왜? 보유세가 비거주면 세게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기서 투자한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답이 없어요. 뭐 그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그 거래량 이 매물량이 지금 이 17,000건이 늘었는데 네. 여기에 가격들은 사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보도에서 보셨지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이게 하락으로 일단 떴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견조해요. 견조한 이유는 제가 아쉬운 대목이지만 네. 우리가 6억 대출을 뒀잖아요. 대출 한도를. 근데 강남은 2억 4억이잖아요. 네. 20억, 30억짜리가 2억 4억이면 이게 이 서울 다른 지역은 4억으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6억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4억, 10억대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0억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10억에 파신 분들이 그러면 한 5억부터 해서 15억으로 외곽을 들어와요. 예. 그러면 요 분들이 또 차익을 남긴 분들이 강남을 들어오는 요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가 이렇게 뒤지를 않는 게 그 얘기예요. 강남 30억짜리가 2억을 대출하는데 왜 10억짜리는 6억을 대출하죠? 그렇네. 5억 4억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네요. 대출 가계부채의 어떤 문제를 줄이려면 진정성이 있다는 그걸 이게 디플레이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나 관료도 분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이런 꼼수들을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것까지 막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저 워딩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이거 보실 것 같아요. 보시고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죠. 예.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여러 세밀하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마음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자꾸 안들이 올라가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네네.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른 점. 그러니까 그때도 부동산 대책들이 뭐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도 부동산 시장이 결과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 들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던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차이점 뭐라고 보십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한 실무 행정 능력을 본인이 직접 할 생각이 없었고 밑에 그 김현미 장관님을 비롯한 이쪽에 맡겼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직접 당신께서 열심히 파악을 하셨고 알아야 이게 지시를 하잖아요. 모르면 올라오는 내용을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시즌2라고 하는 우리 기레기 분들한테 제가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면
볼까요? 아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파리 대책 때 양도세 중과를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5월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5월 9일. 그리고 그 해 2017년 12월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내놓았던 분들이 네. 12월 2일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 이 물건을 내가 임대사업자 물건에 등록을 시키면 아하. 임대 놨다 나중에 양도세 감면받네.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싹 일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 당시에 매물 잠김 난리 났잖아요. 뭐 맞아요. 매물 씨말라 줄 서서 집바 막 이런 것들. 보도가 거기에 나오고 이제 밀린 거죠. 그러면 12월 2일 날 임대사업자 제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구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 밑에서. 그거 디테일하게 하려면 밑에서 하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네. 인수위가 없는데 그 당시 제가 박땡땡 차관이에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집값 빚내서 집사라는 그때 일하던 양반이에요. 그 양반을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인수위가 없는 그래서 제가 상황에서. 초기에 홍남기 예. 장관하고 박땡땡 이 양반 잘라야 된다라고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무 가진 능력이 없으시니까 그 말을 믿고 나름 당신들이 뇌피셜을 합치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 이게 뒷방 맞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번에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 완전히 다른 점. 그때는 그럼 공급할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3기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죠. 네. 양도세 중과 종료는 끝났어요. 중과 5월 유예 9일. 종료는 끝났죠. 네. 끝났는데 임대사업자 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애고 있잖아요. 없앴고 마무리 거기다 세금까지 더 두드린다잖아요. 한다고? 예. 이게 완전히 다르죠. 아하. 공급 대책은요. 공급 대책. 다행히 문재인 정부 때 네. 열심히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대통령에다 숟가락을 큰 걸 더 얹어서 더 세게 나가잖아요. 맞아요. 3기 신도시 17만 원에다가 공공택지 하면은 한 35만 원 수도권에 있습니다. 좋은 데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분양할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분양가. 분양가. 분양가 가격만 정말 기가 막힌 수를 던져주시면 제가 볼 때 문재인 시즌2랑 완전히 다른 판인 거죠. 그런. 그래서 이번에는 3040분들이 아쉽지만 지금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고 막 했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지쳤어요. 이재명 대통령 다를 것 같은데도 불안한 거예요. 이걸 잠재우려면 분양가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근데 아직도 좌고우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성원가 노무현 때 했던 네. 조성원가 제도를 하면 제가 볼 때 확실히 시장 완전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밝힐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큰 차이점이 정말 실무를 아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잘 파악하고 있느냐, 이 부분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잘 파악하고 있고. 잘 파악이 아니라 거의 내공 20년 하신 분 같아요. 20년 부동산 하신 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 그 단어들 나열이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직접 이게 깨알처럼 네, 이제 맞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네. 저희 기자들도 뭐 SNS 글 올라오면 이제 쭉 보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 뜯어 보니까 완전 다르다.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보니까 교수님이 잼며 들었다는 댓글도 아까 있던데요. 정말 네. 공부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생각 할 수밖에 없군요. 다른 수준이 아니라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래는. 어느 문장마다. 그래서 한 문도도 놀랄 정도로. 네, 정말 다르다.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아까도 저희가 좀 얘기했지만 뭐 부동산 문재인 시즌 2 이런 언론의 비판도 있고 네. 예측도 있지만 전세 대란이 올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란까지는 아니고요. 예. 전세란까지도 아니고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나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젊은이들을 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줘야 됩니다. 왜? 자, 역으로 5월 9일이 끝나고 나면 매매를 하려고 전세 입자를 안 드리고 이런 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못 팔게 되니까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전세로 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전세 매물이 또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3월, 4월이 힘든 시간이에요. 공교롭게. 그렇구나. 근데 이제 5060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잡고 있겠지만 30, 20, 30, 40분들은 이제 전세에서 월세 이걸 주로 대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약간 곤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딱 이 시기에. 그럼요. 뉴스에서 이거 다뤄줘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나 뭐 총리님이 진정한 뜻을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다 알아요. 대통령 뜻을. 근데 지금 어려워요. 어렵죠. 피곤해. 어. 그러면 대통령께서 우리 이 제도로 인해서 예. 당분간 전세 매물이 좀 줄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 달라. 이 말씀 하셔야 돼요. 오늘 1, 2년만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 그럼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 이 없이 시점이 이제 어렵다. 이쪽만 하시니까 음. 그분들이 약간 소외를 느끼잖아요. 청년들이. 당장 전세 월세를 구해야 되는 네네 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대통령의 뜻을 아니까 하소연이 적어요. 네. 근데 저는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네. 지금 우리 박정호의 핫스팟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려고 네. 케어를 해주면 케어를. 선거 때도 캐스팅 보드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대통령 뜻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뭐 보수로 간 이대남들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요. 80%가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섭니다. 있어요. 팩트입니다. 있어요. 이거 답은 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 관계자분들이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올립니다. 예. 아,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네, 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하지만 이걸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전세 매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아, 안정될 수밖에 없죠. 안정될 수밖에 없다. 전세 대출도 또 줄이면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은 줄이고 아하. 젊은이들한테는 좀 지원해주는 형태로 예.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좋은 어떤 주거 환경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네. 그걸 좀 표현을 했으면 정부 측에서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표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필리핀에서도 SNS 하실지도 모르고 그러신가요? 워낙 뭐 바로 반응을 하실 것 같기도 네네. 합니다. 네. 자, 이제 5월 9일 이후에 그러면은 뭐 선거 이후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네네. 세제 개편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수님 계속 보시는 거네요. 아, 네, 그거는 이미 네, 뭐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할 수 알고 있는 있고 부분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줄거든요. 네. 줄면서 세원 부족 현상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유세는 좀 높이고 거래세, 양도세는 좀 낮추는 게 그런 대부분 국가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만 이제 실효세율로 따지면 너무 낮아요. 네. 뭐 제일 부동산 투자뿐이 아니라 자산 시장에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제일 많이 내고 세금 덜 내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적정한 세금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여야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분도 알아요. 아니 자동차 하나에 스포츠카랑 티코 뭐 이런 거랑 세금 차이 틀리잖아요. 그 정도는 다 이제 공감하기 때문에 네. 가는 방향인데 아. 최소한의 어떤 충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한 안들을 아마 제가 볼 때 급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작년 9월에 이미 이 보유세 세제 개편에 대해서 용역이 많이 나갔습니다. 정부 관계에서. 그래서 그게 아마 12월 1월에 이미 나왔었고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시뮬레이션 돌리고 또 제도 정책과 맞춰가지고 네. 스텝 바이를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다들 네.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가는 사회.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좀 뜨거운 감자처럼 정치권에서 다루기 힘들고 정책 담당자가 하기 어려운데 네. 이걸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도 아시고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네. 이거 잘한다 지지하더라고요. 부동산 맞습니다. 정책에 예. 있어서 그런 게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말씀 나눴는데 자주 오셔가지고 부동산 흐름을 계속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끝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 말씀 제가 요청드릴 거고 네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네. 지금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주택자. 다주택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집을 내가 지금 사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분들 네. 중에서 뭐 집을 한 채 갖고 있거나 두 채 더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저는 약간 더 강하게 나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자산 관리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들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레버리지 계산을 하실 텐데 예전 시대처럼 전세 대출이 풀려져서 전세값이 올라가서 내가 그걸 보충한 레버리지를 보충해서 다시 한번 또 뭐 자산 포트폴리오 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그동안은 그래왔는데 이번 정부는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도리어 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면 결론은 뭐냐면 레버리지가 좀 부족해서 유동성을 잃게 되면 새 집이 만약에 1,000만 원씩이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이 빠지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유동성이 없으면 바로 경매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은행들도 예전처럼 기다리질 않아요. 그래요. 네네. 은행 자체도 생산적 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이 할 판단은 그겁니다. 자기의 현재 포지션이 앞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10년을 10년. 버틸 수 있을 때 예.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럼 저는 이제 결론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차익 실현하고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게 맞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 전체 흐름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팔려도 안 팔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은 사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예.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압박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아, 더 어려워진다. 네네, 제가 볼 땐 더 팔기 어려운데 아마 대통령께서 이 분명히 지금 파신 분들보다는 더 이익이 안 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82.5%는 너무 과해서 못 팔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약간 제가 볼 때 뭐 6개월 안에 뭐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이럴 거면 5% 10%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퇴로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팔려 그러면 더 힘들죠. 그럼요. 사람들도 자꾸 기다리죠. 다운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이 우리 주택 마련 준비 중이신 분들은 네. 정부 정책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아,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림이 아마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5월 9일 전에 음. 그 부분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안 있잖아요. 이거 좀 발표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면 시장이 좀 보이십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 나서 아. 들어가셔도 되고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은 예. 요새 급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레버리지가 부담되지 않는 분이라면 선에서, 그냥 마음 비우시고 들어가셔도 큰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제가 드린 질문 이제 다 드렸고 네네.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뭐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한 자리 하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지도 않았고 우리 젊은 분들이 잘 판단하실게 대통령의 워딩을 한 3번만 다시 보셔라. 그러면 진정한 그 뜻을 알 것이고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것이다. 네. 그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전달하는 스피커만 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행여나 안티를 올리시더라도 그 뜻은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시군요, 요즘에. 네네. 교수님 말씀 잘 듣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와 부동산 상황 짚어봤습니다.